하기를 바라는 인생 피어스 이승환입니다. 봄이 좀 오는 것 같죠? 설날 지나고 나서 다소 따뜻해진 것 같은데, 근데 투자하시는 분들 마음에는 또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미국 증시가 계속 내려가고 마음이 편치 않을 수 있습니다. 그렇더라도 느끼기에 따라서는 마음을 어떻게 먹었느냐에 따라 봄이라고 느낄 수도 있고 아니라고 느낄 수도 있죠. 봄은 오는데 꽃샘추위 때문에 더 춥게 느껴질 수도 있고요. 또 잠깐 춥지만 며칠 지나면 나아지겠지라는 희망감, 그리고 경기나 계절도 순환한다는 생각을 하면 그렇게 크게 불안하지 않을 수 있지 않을까. 근데 무엇보다도 이렇게 우리가 마음을 관리하는 데 있어서 투자 세계에서에는 쉽지 않은 경우가 많아요. 일단 돈이 들어가고 나니까 현명한 판단, 당연한 판단들이 당연하지 않고 내가 왜 그랬을까 하는 일들이 지나보면 많이 있죠. 그래서 앞으로도 그런 일을 겪으면 어떨까 불안한 마음들이 많이 있어서 미국에서 증시가 금리 인상에 대해서 많이 경계하고 있는 것 같아요. 자, 그럴 때 우리라면 어떻게 해야 될까? 어떻게 해야 마음의 봄을 느낄 수 있을까? 제일 중요한 건 마음 관리겠죠. 그래서 행동경제학 교과서를 같이 공부하면서 투자 상황이 환경이 변한다고 하더라도 바람이 불거나 비가 온다고 할지라도 내가 계절은 변하는구나를 가지고 있으면 크게 흔들리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투자를 멈추거나 뭐 그런 일 없도록 잘 이끌어가는데 우리의 마음 관리가 중요하기 때문에 행동경제학 교과서를 같이 공부하고 있죠. 챕터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오늘은 양이 많아서 말을 좀 빨리 할 예정이에요. 제목은 우왕좌왕하는 군중이라고 돼 있고요. 저번 주까지 브레엑스와 존슨앤존슨의 건전성을 살펴봤죠. 그게 두 개가 극과 극의 회사이긴 하지만 이들에 대한 내용이 신문과 잡지에서 계속 다루어졌었다는 것, 그런 그 배경 등등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람들은 여러 가지 방법으로 다른 사람들의 행동을 따라하거나 또는 다른 사람들을 따라하고 싶어 해요. 어떻게 따라해야 되는지 단서도 잡고자 하죠. 어떻게 해야 저 사람처럼, 어떻게 해야 쟤처럼, 어떻게 해야 누구처럼 돈을 벌까 또는 쟤처럼 잃지 않을까. 그런 것들을 따라하는 것을 굉장히 많이 추구합니다. 내가 어떤 투자의 목표라든가 철학, 주관을 잡기보다는 따라하기가 굉장히 크게 작용되는 것 같아요. 자, 잠깐 제재와 장려의 메커니즘을 좀 볼게요. 제재, 뭐 수업 시간에 떠들지 마라, 폭행하지 마라, 뭐 보험의 조기 해약하면 페널티가 있다, 뭐 오래 끌고 가라 이런 것들이 제재에 해당이 되겠고, 장려는 수업 시간에 뭐 태도가 좋으면 칭찬받는다, 정원 정리를 깔끔히 하면 이웃이 좋아한다, 패션 센스가 최신이라고 하면 사람들이 센스 있다고 칭찬해준다. 이런 것들은 장려에 해당이 되겠죠. 자, 이런 제재나 장려의 이런 메커니즘과 벗어나는 일이 생길 땐 사람들이 되게 혼란스러워합니다. 메커니즘의 예상이 벗어나거나 혼란이 일어나면 다른 사람들을 따르거나 뒤쫓고 싶은 경향이 강해지죠. 사실은 정원을 깨끗이 하는 것, 이거는 뭐 누가 말 안 해도 당연한 결과로 생각하는데 정원을 깔끔했는데 이게 그런 칭찬이 안 돌아온다면 또는 폭행을 허용하면 안 된다 싶은데 폭행이 해야 되나? 이런 상황이 되면 나는 어떻게 해야 되지? 이런 이제 혼란이 생기잖아요. 그래서 예를 들어 보자면 대기업 CEO라도 낯선 곳, 예를 들어 에베레스트 등반대 이런 데에 홀로 갔다가 두면 임원실에서 카리스마 있고 모든 회사 경영과 경제와 뭐 산업을 꿰뚫어 보던 그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네팔에 계신 그 셀파 분들이 하라는 대로 그냥 하게 되는 거죠. 어떻게 하면 좋을지 전혀 모를 때, 특히 위험이나 불안을 느낄 때, 타인은 계획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보일 때, 요럴 때 사람들은 그들과 같이 행동하지 않을 수 없다는 것이 있습니다. 특히 투자에서도 더욱 그런데 많은 투자 조언들이 더 많은 혼란을 일으키고 이게 자신의 결정이 잘못되었음을 알면서도 다른 이의 불합리한 선택에 매력을 느껴요. 나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 아닌가 싶은데 남들 다 하면 하죠. 그죠? 이거 아닌 것 같은데 남들 다 하면 해요. 그래서 확신이 없을수록 위험을 크게 느낄수록 군중에게 휩쓸리기가 쉽습니다. 자, 이럴 때일수록 뭔가 확신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남들 다 하면 안 하기가 너무 어려워요. 투자자의 정신이라는 게 주위의 영향을 쉽게 받는 상태가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누군가의 제안이나 가이드를 따르고 싶어지는 마음이 있죠. 어디 책에서 봤나 얼핏 떠오르는 이런 비슷한 문구가 있었습니다. 사람의 뇌는 투자를 했을 때 날려먹기 딱 좋은 상태로 세팅되어 있다. 이런 내용이 떠오릅니다. 왜 그러냐면 뭔가 변동수가 생기면 내 원래 계획 다 철회하고 남 하는 대로 쫙 따라간다는 거죠.
자, 이게 좀 문제이긴 해요. 자, 그런 그 쫙 따라가는 케이스 한번 볼까요? 꽉 막힌 고속도로에서 아무도 안 가는 방향으로 갑자기 차 하나가 방향을 바꿨어요. 자, 여러분들 따라가고 싶지 않던가요? 더 빨리 갈 수 있는지 확인은 안 했는데 한 사람이 또 따라가요. 그러면 더 많은 사람들이 또 따라갑니다. 그럼 더 많은 사람들이 따라가게 되죠. 자, 이게 투자에서도 일어나는 비슷한 상황 아닌가 싶습니다. 문득 드는 생각인데 우리가 이성을 가진 존재, 뭐 인간, 인류라고 생각하지만 막상 두려운 상황에 닥치면 그 동물의 왕국에 나오는 동물들처럼 왠지 한 놈이 뛰기 시작하면 우르르 다 뛰는 것 같이 내가 동물들과는 다르다라고 하는데 사실 그 동물들과 거의 같지 않나 뭐 이런 자괴감 느끼기 전에 그 팩트 아닌가 생각해 보게 됩니다. 자, 인포메이션 캐스케이드라고 정보 폭포라는 부분으로 넘어갈 건데요. 스시 비찬다니 그리고 데이비드 허리셰퍼 그리고 이보 웰치라는 사람이 저널 오브 폴리티컬 이코노미라는 책을 책의 92년도 게재했던 내용을 좀 살펴보게 되는데요. 왜 투자자는 주변의 동향에 꼭 과잉 반응을 보이며 나중에 가격이 내려가는 증권에 돈을 쏟아붓는 것일까? 그러면서 진정 가치 있는 주식에는 왜 좀처럼 투자하지 않을까? 이게 떨어지는 주식에는 잘 올라타고 올라가는 거는 이상하게 안 올라타는 뭐 말은 어려운데 결국 그 얘기죠. 이 망하는 것만 골라하고 잘 되는 거는 비껴가는 놀라운 능력. 왜 나는 그런 놀라운 능력이 있을까? 자, 이 이론의 기초입니다. 대세 또는 일시적 유행이 일어나는 순간은 자신이 가진 정보를 무시하고 다른 사람들의 행동에 주의를 기울이게 된다. 이게 자신의 지식과 직관에 모순된다고 해도 그렇게 해요. 새로운 정보가 극히 작은 것이라고 해도 사람들의 대규모 행동으로 확장될 수 있습니다. 요거처럼. 여기처럼. 그리고 환경의 급격한 변화를 위해 필요한 것은 사실 거대한 힘이 아닐 수 있습니다. 요거처럼. 왜냐하면 경찰 출동하고 도로 막고 뭐 통제하고 이런 거 안 해도 차 한 대가 휙 지나가니까 다른 차들 두루룩 따라가는 경우가 있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환경 변화는 정보가 쏟아지는 그 인포메이션 캐스케이드 정보 폭포 이 금융시장에서 특히 잘 먹힌다는 거죠. 브레이크스와 존슨앤존슨의 케이스에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었죠. 양사의 재무 상태는 신문, 잡지, TV에 의해서 엄격하게 감시되고 보고됐고요. 중요하거나 중요하지 않은 뉴스도 정기적으로 보도가 되었고 시간이 흐름에 따라 쏟아지는 정보는 많아지고 투자자들도 흔들리기 시작했죠. 그래서 누군가 매도 매수를 하면 그 사람들 따라 쭉 따라갔어요. 마치 그 사람이 현자인 것처럼. 뭐처럼? 요런 것처럼. 내가 굉장히 똑똑한 사람인 것처럼 우리는 착각하고 살기 때문에 이게 뭔가 좀 안 되는 거 아닌가. 그래서 올라가는 주식 선택 안 하고 내려가는 주식 기가 막히게 잡아내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다음 내용 또 보겠습니다. 주가의 단기 급등락은 주식의 진정한 가치와 무관하다는 것을 좀 우리가 기억하고 가야 돼요. 주가가 기업 가치와는 상관이 좀 없지 않냐. 특히 단기적으로는 더 그렇지 않느냐. 현대경제학에서 기본 원리로는 시장은 효율적이다라는 내용입니다. 책에 있는 내용은 아닌데 제가 좀 가져왔어요. 워렌 버핏과 S&P 500 인덱스 요거 좀 살펴보자면 버핏이 자기 전에는 기업 재무제표 읽는 취미가 있어요. 여러분들 기업 재무제표를 자기 전에 읽으면 좋습니다. 지식적으로 접근보다는 수면에 굉장히 큰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졸리죠? 이거를 맨정신에 보겠습니까? 근데 버핏은 이거를 재밌게 읽었다는 거죠. 잠이 안 오게. 신기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돈을 벌겠죠. 어쨌든 이런 정석 가치 투자 기법을 사용하고 있었던 게 버핏이죠. 그런데 이렇게 열심히 자기 전에도 막 손에서 재무제표를 놓지 않던 버핏이 어, 이 투자한 버크셔 해서웨이를 통해서 버핏이 투자하잖아요. 그런데 이 버크셔 해서웨이 수익률과 S&P 500 인덱스의 수익률이 크게 차이가 나지 않아요. 결국 시장에서 인정받은 500대 기업은 이미 가장 효율적인 우량 기업 위주의 포트폴리오다라는 게 증명된 거죠. 그래서 시장이 효율적이다라는 말을 우리가 진짜 믿어줄 필요가 있지 않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주가는 투자자의 지식과 경험을 모두 반영하고 있으면서 또 시장은 당신보다 훨씬 더 많은 것을 알고 있고 그래서 특별한 주식을 고르는 뭐 이런 건 의미 없는 행동 아니겠느냐. 왜냐하면 우리는 올라가는 주식 안 찾고 내려가는 주식 잘 찾고 이런 특별한 기능이 있기 때문에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 아니겠냐 싶어요. 그래서 우리가 인기 있는 주식은 지나치게 높게 평가해요. 지나치게 높게 평가합니다. 남들 살 때 다 산다고 몰려들기 때문에 이게 너무 올라가요. 그리고 평판이 나쁜 주식은 떨어지기 시작하면 막 떨어져요. 실제로 그렇게 떨어질 게 아닌데도 막 떨어져요. 그래서
이게 참, 이 뉴스가 여러 가지를 혼돈으로 이끌어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차라리 뉴스에 둔감해져라는 주제의 연구가 하나 있죠. 하버드 대학 심리학자 폴 비 앤더슨은 4개의 모의 투자 그룹을 만들어서 이걸 증명했어요. 비교적 변동이 적었던 그런 안정적인 주식을 가지고 실제 주가와 뉴스를 이용해서 투자 시뮬레이션을 했는데 결과는 뉴스를 적극적으로 받아들인 투자자 그룹과 뉴스를 전혀 받아들이지 않은 투자자 그룹의 수익은 2배가 차이가 났어요. 그러니까 누가 그러더라고요. 주식을 투자했는데 수익을 어떻게 냈냐 그랬더니 증권 계좌를 오픈하고 주식을 샀는데 아이디 비밀번호 잊어먹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버텼는데 버티게 된 거죠. 그랬더니 어느 날 뭐 몇 년 지나고 보니까 돈이 많이 불어 있더라. 이게 참 그런 거예요. 네. 자, 리처드 탈러와 오널 디 본트의 연구가 85년도에 저널 오브 파이낸스에 올라갔는데 6년과 10년을 한 단위로 해가지고 각각 반으로 나눈 거죠. 6년과 10년을 반으로 나눴으니까 3년, 5년 되겠네요. 자, 3년, 5년 중에서 앞부분을 전반부라고 하고 이 전반부의 성과로 상승주와 하락주라고 딱 구분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3년 동안 올랐던 놈, 3년 동안 내렸던 놈 이렇게 나누었죠. 그리고 이 전반부에서 뉴욕 주식거래소에서의 평균을 크게 넘게 움직인 주식은 후반부에 반대 방향으로 움직였다. 즉 크게 오른 놈은 크게 떨어지고 크게 내린 놈은 크게 올랐다. 이런 내용인데요. 10년 단위로 하락주, 그러니까 전반부 5년 동안 하락했던 주식은 후반부의 상승주보다도 평균 30% 높은 수익을 냈고요. 6년 단위의 구분에서도 평균 25% 높은 수익을 냈다라는 거죠. 여기서 우리가 어떤 인사이트를 얻을 수 있을까요? 투자자들이 극단적으로 반응하면 시간이 흐름에 따라 반대로 흘러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과매수가 발생했을 때는 그거는 상승 기회 또는 하락 예상에 해당이 된다는 거죠. 사실 개혁의 걱정과는 달리 존슨앤존슨의 주가 하락은 일시적이었고 금광 개발의 기대와는 달리 브레엑스의 상장은 폐지되었습니다. 자, 투자의 전반적인 개념으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시장의 움직임은 장기적이 아닌 단기적으로 잘못될 수 있으나 장기적으로는 가치 있는 주식이 오른다라는 것. 이런 가치 투자적인 관점이 굉장히 중요하죠. 요 가치 투자는 뭐 벤자민 그레이엄, 워렌 버핏, 존 네프 이런 사람들이 대가시고 유명하죠. 자, 근데 이 가치 주식 투자에서 우리가 주가에 대한 생각을 한번 더 해볼게요. 주가는 주식의 적정 가치인가? A 회사가 100달러 주식을 100명이 가지고 있어요. 그럼 시가총액이 10,000달러죠. 주주 B가 이 100달러 주식을 100달러에 팔려고 했는데 사는 사람이 없어서 990이네. 900달러에 판매를 했습니다. 90달러 죄송합니다. 판매했어요. 그러면 이 회사의 시가총액 9,000불이 되는 거죠. 이거는 좀 우리가 기억해 봐야 되는 거예요. 이 회사 주가가 뭐 어느 회사 주식이 떨어졌다 그러면은 그 회사 시총이 떨어졌다. 사실은 그런 게 아니거든요. 실제 가치와 시총은 좀 다르다라는 거. 그리고 이 회사 주식 가치가 떨어졌다는 게 실제로 그 기업의 성과가 떨어지고 있다. 이건 아닌데 말이죠. 자, 정리하자면 정보를 차단하라는 것은 아니죠. 뉴스 보긴 봐야 됩니다. 하지만 뉴스보다는 팩트, 즉 적정 가치를 기준으로 종목을 발굴하는 투자를 기준으로 삼아줘야 되겠고요. 그리고 뉴스는 그 기준한 팩트를 체크하거나 보완하는 용도로만 한정해서 우리가 투자에 임해야 하겠습니다. 오늘 내용이 길기 때문에 얼른 또 다음으로 넘어가서 피어슨 포트폴리오 성과 좀 볼 건데요. 뭐 꾸준히 그래프는 굉장히 아름답죠. S&P 500 그래프보다 훨씬 뭐 좀 더 평평하고 그 하락이 적고 수익은 또 거의 같고 그렇습니다. 그렇게 해서 실제로 제가 운영했던 성과를 보자면 22년 2월 11일 날짜로 453일간 운영했더니 제가 중간에 한 번 더 투입을 했었어요. 그랬더니 가중 평균 수익률은 14.31%이지만 이 연평균 수익률이 좀 떨어졌어요. 요 한 3주, 4주 동안 계속 내려가는 통에 12%를 상회했었는데 10% 후반부로 내려갔습니다. 환율이 0.12%좀 올라가줘서 좀 그나마 다행이지만 그렇더라도 자산 가치는 0.24% 떨어지게 되었네요. 증시 한번 더 살펴보자면 지난주 마감일 2월 4일 대비 미국의 3대 지수가 다우도 1% 떨어졌고 S&P 500도 1.82% 떨어졌고 나스닥은 2.18%나 떨어졌어요. 벤치마크 그래프는 요거는 이제 1월 말일자로 갱신된 거였고요. 자, 지난주 내용 잠깐 다시 보자면 미국이 1월 소비자 물가 CPI가 예상 7.3보다 낮게 나올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훨씬 높게 나와서 7.5까지 나왔어요.
이 소비자 물가와 근원 물가 모두 상승된 게 현재 물가는 수요 공급 모두에서 상승하고 있다는 걸 보여주고 있는데요. 미국 중앙은행 페드의 3월 50bp 인상은 뭐 이게 기정사실화 되지 않았느냐 싶고요. 미국제 10년물 금리가 2%, 2년물 금리는 1.5%를 상회했습니다. 그러니까 기준금리가 거의 뭐 제로 금리 때였는데 채권 수익률이 이렇게 많이 올라갔죠. 도이체방크가 페드는 3월에 50bp를 올릴 것이다라고 예상을 했었는데 올해 7번이나 인상해서 이자율이 기준금리가 1.75% 올라갈 것이다라고 얘기를 했고 시티그룹도 연준이 3월에 50bp를 올린 후 5, 6, 9, 12월에 4번씩 25bp를 올려서 총 150bp의 인상폭을 예상했습니다. 이 150bp면 금리가 1.5가 되는 거고요. 175bp는 금리가 1.75%. 그러니까 기준금리가 이렇게 되면 채권 이자율이 훨씬 올라가겠고 채권 수익률은 떨어지겠죠. 거기다가 미국 상태가 민주당 조 맨친 상원 의원의 성명을 보자면 페드를 비판했어요. 조 바이든 행정부가 추진 중인 빌드백 베러 그 법안에 대해서 반대 입장을 어필했는데 이 빌드백 베러 법안이 어떻게 보면 그 양적 완화의 또 다른 이름이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돈을 많이 풀다가는 인플레이션 잡기는 뭐 물 건너가는 거 아니냐. 더 이상 이렇게 하지 마라. 그래서 시장에서는 2월 금리 인상설이 제기될 정도로 뭐 빨라지고 있어요. 3월에 한다 그러는 3월에 하지 않겠느냐라고 했는데 이거 이렇게 되면 2월에 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해서 걱정들이 많아졌죠. 자, 이제 투자자의 관심은 긴축의 정도입니다. 돈이 시장에서 얼마나 사라질 것이냐. 자, 요런 타이밍을 좀 보아야 될 것 같고요. 우리는 걱정할 필요 없이 피어선 포트폴리오에서 어, 나스닥 쪽 비중을 올리면 되는데 언제 올리느냐? 좀 많이 떨어진 상황에서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요 근간에 주가가 좀 흔들리고 있지만 그렇더라도 한 3월 정도, 4월 정도까지 좀 기다렸다가 그때 리밸런싱을 들어가는 게 좋지 않겠는가 싶고요. 이렇게 해서 어, 양이 좀 많았는데요. 부지런히 한번 달려보았습니다. 이번 주도 행복한 한 주 되시고요. 걱정 없이 꾸준히 안정적인 투자 원칙을 지켜가고 또 안정적인 생활을 지켜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